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합과, 형충파에 공부하는 그 과정 내용 중에 삼합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목국, 화국, 금국까지는 공부를 마쳤고, 오늘은 신자합이 있고 진토운을 공부하는 신자진 수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먼저 신자진 수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삼합의 기본 구조는 생지가 왕지를 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국은 목화 토가 상생하여 술토에 저장하는 구조이고, 수국은 토금수가 상생하여 자수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형태이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볼 것이, 자, 화국은 임목생 오화, 오화생 술토. 그래서 모든 화기의 기운은 술토에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수국은 어떠한 그 신자진이 글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토기인 진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자수를 생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기운이 토기인 이 화개살에 모든 기운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수국은 수기운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즉 자수의 모든 기운이 모인다. 이 부분이 그 해묘미 같은 경우는 분산이 되죠. 묘목이 미토를 극하는 형태이고, 사유축은 유금으로 모든 기운이 갖다 모이는 상태이고, 인호술은 술토에 모이는 상태이고, 근데 신자지는 자수에 모이는 상태이다. 이처럼 이 그 삼합이라 해도 최종 종착지 모이는 기운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즉 해묘미 같은 경우는 미토이고 묘목이기 때문에 목기는 토기를 극하는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토기로 모이는 것도 아니요, 목기로 모이는 것도 아니요, 기운이 분산되어 있다. 즉 화기는 또 오화에 기운이 모여야 하는데, 오화의 기운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토기, 술토에 모였다. 그 다음 이제 금수 기만의 이것이 특징이다 그래요. 그래서 목기와 화기는 분산되는 팽창하는 성분이고, 금수 기운은 수렴, 결집 하는 그러한 성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유축 금급도 결국에는 유금에 모인다 그래요. 모든 기운이. 즉 사화가 있다 그래도 토기인 축토가 설기를 해서 금기에 가담을 하는 그러한 형태. 그런데 이 신자진 수국은 진토가 수기의 묘고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자수의 기운이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자수의 기운이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인호수를 도충을 해오기가 더욱더 용이하고 쉽다 그래요. 그 다음 사유축 금국 역시도 모든 기운이 유금에 모이기 때문에 해묘미 목국을 도충해 오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되는 성분, 팽창하는 성분인 해묘미와 인호술, 또 수렴, 결집,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기운이 갖다 형성되는 사유축과 신자진, 이 부분의 차이가 이렇게 같은 삼합이라 해도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금기인 신금도 임목을 충하는 극하는 관계요. 유금도 묘목을 충하는 극하는 관계요. 그 다음에 이 자수도 자오충으로 자수가 오화를 극해서 충하는 그러한 관계예요. 해수 역시 해사충으로 충하는 그러한 관계다. 이 부분에 충을 하는 입장과 충을 당하는 입장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육충, 이제 형충파의 장에서 육충이 나올 텐데 이 부분 신자진 수국장 이것이 끝나고 나면 육충장을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자세한 공부를 하기로 하시고, 자, 그리고 수기는 서로 간에 응집력이 강하여 세상을 이롭게도 하지만 만약에 태풍, 해일로 변한다면 세상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물상은 수기이지만 사주 원국에서 그 차가운 한랭 기운이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태풍, 해일, 파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요. 죽으면 혼자 죽어야 되는데 물귀신처럼 모두를 끌고 가서 주위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수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수국이 되는 조건은 자수가 월지를 장악하고 신자진의 합력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해야 하는데 이때 삼합을 반대하는 조토가 없어야 하며 만약 있더라도 지금 신금이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토설생수를 하겠죠. 그래서 있더라도 금기가 토설생수로 순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간목이나 또는 목기가 있어서 토기를 극해서 토기를 제압하고 수기천간인 이임수나 계수, 특히 이임수가 투출하면 더욱더 좋겠다. 이임수가 투출을 해야 인호술이라는 글자를 불러오기가 용이하다 그래요. 같은 이임수나 계수나 같은 수기이지만 이 계수는 음기로서, 그리고 이 계수의 곤욕대는 해묘미이지 신자진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가 왕지이고 이 왕지에 제왕지 양인이라는 이임수가 투출해야만이 인호술 3자를 불러오기가 용이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호술 3자를 불러와서 조우를 성격시키는 사주와 불러오지 못하고 조우를 성격시키지 못하는 사주와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수국의 왕지인 자수가 신령하였거나 삼합을 대표하는 이임수, 천간투출 또는 이임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수, 천간투출이 없다면 단지 유정한 합일 뿐이지 진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진합과 유정한 합과의 차이, 진합은 인호수를 불러온다. 그러나 유정한 합은 그냥 세 글자가 조상과 부모와 나와 그냥 조상관계, 혈족관계가 유정한 관계의 관계로만 있을 뿐이지 이 도충을 해오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한랭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삼합을 또한 반대하는 천간이 있다면 지인삼합을 논할 수 없으며 단지 유정합이 된다. 지인삼합이 전실상합이 아니라면 인호수를 도충한다. 수국의 물상은 액체, 수자원, 해안, 강하, 상하수도
댐, 저수지, 정보산업 등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정보산업을 상징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 수기는 어떠한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가서 그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거나 그 사람의 정보를 끄집어내는 수기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수는 또한 쥐다. 쥐는 밤을 상징한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중상, 모략, 어떠한 비밀 탐지 이것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현무 기운으로 정보를 캐내는 것이 수기이다 그래요. 특히 자수 기운이다. 낮에 밝고 환한 상태 속에서 정보를 캐내는 이 부분은 오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화와 자수가 사주 원국에 있게 되면 이것을 태극 기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수의 시작과 오화의 끝 마무리까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태극장 귀인에서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해서 하겠고, 자, 신자 합이 명식에 있고 진토 우운이 들어왔다. 즉 신자 합이 있어서 진토를 불러오려고 했던 기운이 있었다면 사주 명식에 예를 들어서 자수가 월지였었고 임수가 또한 부출이 되었고 그러한 상태 속에 신자 합이라면 진토를 공엽해서 불러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 차이가 크다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크다 이 부분이. 자, 신자 합의 임수가 사주 원국에 있어서 진토를 불러왔다. 명식 원국에. 그러면은 원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토가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신자 합에 진토 운이 들어오면 대운이 바뀐 것이다. 이것은 수기의 임묘지 진토 운으로 진월로 들어왔는데 진토가 들어와 있던 불러왔던 진토가 전실되어서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이것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즉 진토 운이라고 그래도 진월이라고 그래도 신자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경진으로 왔거나 아니면 임진으로 왔거나 갑진으로 온다면 갑목은 토기를 제어하는 성분, 경금은 토기를 설계해서 수기로 만드는 성분, 그리고 임수는 더욱더 수기를 왕성하게 하는 성분. 그러기 때문에 진월이지만 진수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진토를 데리고 온 천간 이 부분을 살펴라. 예를 들어서 병진이나 무진으로 왔다면 이 진토의 주인은 병화요 무토인데 이 병화가 진토의 관대지로서 이미 지인 다음에 사다. 그러면 사면 자기 로광지 바로 전치지다. 진토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인 습토가 마른 흙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요 이미.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묘고작용을 할 가능성을 더욱 많이 상징하게 된다. 그 다음 무진으로 왔다면 무토가 진토의 주인이다. 이미 진월이기 때문에 무토 역시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무토가 임수가 있다 그래도 임수를 제어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수기 묘고로 작용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아닌 경진으로 왔거나 아니면 임진으로 왔거나 갑진으로 와서 이 갑목이 토기를 제어하는 성분으로 작용하거나 그랬을 때만
수국, 지인 수국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막 국가는 사유축과 신자지는 다르다. 이것을 알고 사주를 통변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서두에 삼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삼합이 아니다. 공부를 해 보시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해 보지도 않고 해묘미, 목국은 다 공부해서 다른 삼합도 이와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건방지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명리에 진짜 공부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가령 인신충도 같은 충이라 해도 인신충과 묘의충이 틀리다. 자오충과 해사충이 또한 틀리다. 이 부분을 모르면, 근데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아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이게 명리, 이거 참 진짜 문제가 많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국에 명리인 학교, 무속인 학교, 그것을 설립을 해서 진짜 참다운 무속이 뭔지, 명리가 뭔지, 자연법이 뭔지, 인연법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요, 진짜. 하여간 명식에 신자합이 있다면 금생수하여 수기가 왕성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합수라고 말할 수 없다. 가령 병신과 무자로 와 있다면 이것을 잘 그 글자를 저기를 하셔요. 병신과 무자로 와 있다면 단지 금생수하여 유정할 뿐으로 신자합수로 논하지 않는다. 병화는 신금을 극하고 무토는 자수를 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신이나 갑자, 갑신이나 갑자 등과 같이 경금이 임수, 간목, 신금이나 자수에 자하고 합력이 되었다면 신자 합수로 논하게 된다. 신금은 생지이고 자수는 왕지가 되는데 이것은 일을 벌리고 확장하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진토고지가 없으므로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작용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진토운이 들어왔다면 수기 인묘로 작용하는지 꼭 이 부분을 판단하시라. 수기 임무로 작용하는지 수기의 통군초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행운의 희기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진토가 통군초 작용이 되었다면 일의 진행 과정이 잘 정리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운이 되겠지만 인묘작용을 한다면 결과를 얻는 운이 아니라 오히려 수기의 작용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진토가 인묘신으로 작용하는 것은 병진이나 무진으로 들어오고 명식과 묘고 형충이 되었다면 인묘지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만약 갑진, 임진, 경진 등으로 와서 신자진이 이루어지고 묘고 형충이 없다면 이것은 수기의 통군초로 작용하기에 일의 마무리 작업, 하던 일의 장애들이 풀리는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귀신작용으로 수기를 꺼린다면 대흉하다. 그래서 어떠한 대운이든지 이 대운을 데리고 들어온 천간, 이 부분을 꼭 살펴야 된다고 그래요. 이 대운은 간지는 동체다. 천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육체이다.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면 그건 정신병자지 인간이 아니다.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없는 육체 없고 육체 없는 정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정신 없는 육체가 없는 정신이라면 그것은 귀신과 같은 존재이고
또는 정신이 없는 육신이라면 그것은 동물이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청간지지는 일여이다. 즉 하나이다. 한 몸이다. 한 육신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책에 보면 부부 결혼식에서 또는 부부 결혼식에서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마찬가지다. 아내는 배성이다. 배성은 청간과 지지에서 지지가 배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청간의 지지이고 남편이 청간의 지지이다 그래요. 그래서 두 몸이 합할지니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참선이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사랑과 믿음과 찬송과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축복, 사랑이 없는 찬송, 사랑이 없는 음식, 사랑이 없는 부부, 이렇다면 이것은 이미 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미타불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요. 근데 사랑은 사람에서 온 거죠. 사람은 하늘의 신성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냥 태어난 상태, 이것이 사랑을 알게 돼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것이 사랑으로 바뀐다 그래요. 사랑, 사랑, 살랑, 살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람이 완성된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동물적인 형태, 이것을 인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3단계, 천지인 삼재와 같다. 인간은 이제 동물적인 관계, 동물과 같은 상태, 인간의 속성을 만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완성을 이루면 사랑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둘이요 둘은 셋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에서 셋으로 변한다. 간목이 을목을 낳고 을목은 병화를 낳고 그것이 1과 2가 합하여 3이 되어 천지인 삼재의 수리이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누차 청간론 비결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청간과 지지를 어떠한 그 고전에서는 청간 따로 지지 따로 5년 운을 보는 그러한 저기도 있었고 어떠한 학파에서는 청간 3년 지지 7년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지지가 중요하지 청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것이 있다. 또 어떠한 학파에서는 새우는 청간이 중요하지 지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또 학파들도 있고 그러나 모두 다 한 가지를 망각했다. 간지 일여이다. 간지 동체이다. 인간의 머리가 없이 육신만 갖고 인간이라고 하겠냐? 그건 죽은 목숨이다. 인간이 정신없는 육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동물이다. 마찬가지로 청간은 정신이요 지지는 육체이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가 합의를 하여 한 몸이 된다. 한 간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둘은 결국에는 하나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명식에 예를 들어서 갑자가 있다. 갑자가 있으면은 이 갑목과 자수를 따로 떼어 놓는다면 갑목이요 자수지만 그런데 갑자 한 주로
오게 되기 때문에 갑자 일주가 형성이 되고 갑자 간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일주는 월지 환경의 개체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월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부부이다. 즉 간목이 남자라면 자수는 여자이고, 간목이 여자라면 자수는 남자이고, 두 몸이 하나다. 그래서 이려다. 그래서 부부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겠느냐 나는. 두 몸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완성을 이룬다. 참사랑을 이룬다. 이 부분이 모든 경전의 핵심이다. 명리의 핵심은 둘을 따로 떼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운이 지인토를 달고 온 대운이 누군가를 살펴라. 왜냐하면 지인토의 주인이 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제 간지이려다 하는 부분을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신자 합수가 있고 진토 대운이 들어오는 운의 희귀작용,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